예전에 올린 윤활 가이드 영상에서 속살까지 파헤쳐지며 실험 대상이 되었던 아콘 FX. 제품 자체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할 순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알루미늄 키보드로 이런저런 튜닝을 하며 키보드 커스텀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프랄루 입문용으로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제품에 대해 따로 리뷰를 하지 않은 이유는 키캡과 스위치를 별도로 구매했고 좋은 키감과 사운드를 위해 어느 정도 튜닝이 필요한 제품이라서 커스텀을 원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에 가끔 스위치 타건 영상에서 카메오로 출연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기존에 지적받았던 단점들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여러 의견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후속 모델 FX2를 출시하면서 국내 프랄루 키보드 왕자를 넘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이킥과 완제품 옵션을 각각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키캡과 스위치를 모두 포함한 완제품 모델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가격은 각각 26만 9천원과 24만 9천원으로 키캡과 스위치 가격을 제외하면 다이킥 기준 약 3만원 정도 비싸졌습니다. 하우징 디자인은 FX1과 거의 동일하고 스위치 변경이 가능한 핫삽 기판이라는 점도 같지만 보강판 결합 방식이 트레이 마운트에서 탑 마운트로 변경되었고 스테빌라이저도 하이브리드에서 체리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지 않으면 또 외계어한다고 혼날 것 같군요. 스위치는 체리 RGB 적축, 순정입니다. 튜닝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는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상판 결합에 단단한 타건감이 느껴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FX1에 비해서 편차가 조금 적어진 느낌 정도랄까요. 체리 RGB 스위치는 잡음이 꽤 많이 들리는 편이고 프랄루임에도 불구하고 통울림도 조금 느껴져서 FX2 역시 완성도가 높은 키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스테빌에 기본 윤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은 못쓰겠네요. 스페이스바 스테빌에는 고무가 추가되었네요. 이건 흡음 같은 역할이 아니라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테빌 하우징을 꽉 눌러주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타건 영상 댓글 중에 스테빌 어떻게 작업했냐고 종종 물어보시던데 딱히 노하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매번 꼭 하는 건 용두 하단에 발톱을 깎아줍니다. 위생은 중요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튀어나온 다리 두 개를 잘라주는 타입입니다. 윤활은 그냥 대충 여기저기 잘 바릅니다. 과하면 먹먹해서 안 좋다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어설프게 작업해서 여러 번 하느니 한번 넉넉하게 해주는 게 낫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철심 수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튜닝 도구가 없다면 완벽한 일자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볼록하게 휜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결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소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끔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뭐라고요? 같은 스위치를 썼을 때 FX1과 FX2가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다고요? 이런. 그렇다면 집에 굴러다니던 그림 스위치로 비교해보죠. 순정 상태입니다.
FX1에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해둬서 그런지 뭐가 많이 다르진 않네요. 그나저나 역시 특주축은 윤활을 해야 쓸만한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품이 비싸다고 엄청 버라이어티한 차이가 있진 않아요. 키보드가 다 거기서 거기죠. 보통 키보드에 취미를 갖게 된다면 프랄로 키보드로 졸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방에 도움 없이 직접 윤활과 튜닝을 하고 마음에 드는 스위치로 변경할 예정이라면 한동안 FX2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겠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PBT 이색 사출 키캡은 응원해주고 싶은 부분이지만 출시 전 공들였다던 소식에 비해서 각인 퀄리티는 좀 아쉬운 수준이었고 보강판에 관련된 소소한 이슈는 상반기 재입고 시 수정하여 구매자들에게 제공할 거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꼼꼼히 갖춰진 모습이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간단하게 살펴본 FX2 역시 기존 FX1과 마찬가지로 윤활과 튜닝 여부에 따라서 만족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FX1에 비해 편차가 적은 상판 결합이라는 점, 보강판 유격이 적어 따로 테이핑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 키캡 교체가 편한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로 변경된 점, 그리고 기존에 없던 컬러로 출시했다는 점에서 FX1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타건감이 좋은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올해도 국내 여러 브랜드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다른 모델이 출시되지 않는다면 국내 하스아 풀 알루미늄 키보드 중에서는 왕자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댓글을 보니까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더더욱 다른 제품들의 출시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만족할 만한 제품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염둥이 드보키였습니다.